여기서 수익을 최대한 발생시키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좀 해보면, 요새 다들 고시원 이런 거 많이 관심 있어 하신단 말이에요. 저도 이게 어떤 시설이냐, 이걸 가지고 어떻게 돈을 만들 거냐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캠을 학원에다 두고 왔어요. 학원에다 두고 와가지고 오늘은 얼굴 없이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뽑은 물건은 노유자 시설이에요. 노유자 시설 경매에 나온 거 아마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볼까 합니다. 저희 경매 물건 중에 노유자 시설이라고 나오는 게 있어요. 총 22개가 걸렸는데, 이게 어떤 시설이냐, 이걸 가지고 어떻게 돈을 만들 거냐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노유자 시설이 뭐냐면요, 노인하고 유아를 위한 시설이에요. 그래서 노유자거든요. 그러니까 아동 관련 시설과 노인 관련 시설인데요. 우리 아동 상담소, 그리고 뭐 복지관, 그리고 노인복지 시설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보육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어떻게 할 거냐? 노인 관련된 시설에는요, 노인복지주택이 따로 있어요. 이게 노인복지주택이 분양형이 있고 임대형이 있는데, 2008년도 8월 4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승인된 것들은 일반 부동산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경매지에서 물건을 보다가 노인복지주택이 나왔는데 이게 2008년도 8월 4일 이전에 있는 분양형이다. 그러면 이게 뭐 취득하는데 나이 제한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 주택이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고, 임대형 같은 경우는 나이 제한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취득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주무관청에 좀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관련된 시설들은 좀 복잡해요. 뭐 요양시설도 따로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따로 좀 빼놓을게요. 노인 관련된 시설은 오늘은 좀 빼놓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타이틀에서 걸었죠. 어린이집을 만약에 상가로 바꿀 수 있으면 어떻겠느냐. 이거 가지고 우리는 여기서 소득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리고 매도를 하면서 돈을 벌 수도 있겠죠. 일반 주택이냐 일반 상가들보다는 확실히 노유자 시설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어서 뭔가 필요한 서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찰 자체가 줄어듭니다. 그 얘기는 좀 더 싼 가격에 낙찰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랑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집을 만약에 상가로 바꿀 수 있으면 어떨까요? 라는 점에서 이제 출발을 하겠습니다. 노유자 시설을 어린이집이었던 거를 상가로 바꾸려면 용도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유치원이었던 걸 그대로 유치원으로 쓰겠다고 하면 우리 인허가 관련돼서 그 원래 소유주한테 허가 내용을 승계 받아야만 가능해요. 그게 없다 그러면 낙찰 받았을 때 처음부터 인허가 절차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낙찰을 받고 그 시설을 쓸 게 아니고 용도를 변경할 거잖아요. 근데 용도 변경 시에는 우리가 위에 시설군으로 올라갈 때는 허가 사항이고요, 밑에 시설군으로 내려갈 때는 신고 사항입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에 노유자 시설이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음식점이라든가 뭐 커피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2종 근린 생활시설로 내려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신고사항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치원을 근생 건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인터넷에 조금 찾아보시면요, 어린이집 카페 이렇게 타이틀로 검색해 보시면 어린이집이었다가 카페로 바꾼 사례가 몇 개가 나올 거예요. 많지는 않아요. 몇 개가 나올 겁니다. 이제 그런 게 해당이 되겠죠. 근데 노유자 시설이라는 거는 건축할 때부터 어느 정도의 특혜를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주차 대수, 총 면적에 비해서 주차 대수에 대한 특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전부 다 근생 건물로 바꾸는데 주차 대수가 문제가 되진 않는지, 이런 것들은 따로 그 시군구청에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사무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설계 도면을 다시 제출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 말고 여기서 수익을 최대한 발생시키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좀 해보면, 요새 다들 고시원 이런 거 많이 관심 있어 하신단 말이에요. 저도 아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 수강생분들 중에서도 고시원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현재 고시원은 허가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말고 새로운 대안으로 나온 게 임대형 기숙사죠. 이게 23년도 3월 달에 새로운 건축법이 이제 시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임대형 기숙사를 코리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임대형 기숙사의 장점은 뭐냐면요, 공공주택이고 호실이 20호실 이상이 되면 돼요. 그리고 이게 주차장에 대한 게 엄청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지금 밑에 표를 보시면요, 오피스텔은 가구당 0.5대죠.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은 가구당 0.5대이기 때문에 내가 건물에 8칸만 가지고 있어도 4대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고시원은 지금 연면적 제한이 생겼죠. 그리고 지금은 고시원 방의 크기가 옛날 구소방법이 아니고 신소방법이 적용이 되면서 방 하나가 9제곱미터가 돼야 돼요. 그리고 고시원도 이제 주차 대수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복도 크기도 제한이 생겼고요. 전부 다 올 외창이어야 되고 허가 내용이 좀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고시원으로도 이제 수익이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소방법에 적용된 고시원들을 권리금을 주고 새로 리뉴얼을 하는 것들이 이제 유행이죠. 그리고 권리금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다중주택도 고시원이랑 똑같이 봐야 되는데 다중주택의 경우도 면적에 제한이 있고요. 그리고 주차 대수에 제한이 있어요. 근데 이 임대형 기숙사는 연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피스텔 건물 큰 거 이런 걸 해도 상관이 없어요. 막 10층짜리 건물 이런 걸로 해도 상관이 없다고요. 물론 3, 4층짜리도 가능합니다. 그 대신 이게 개인 주거 공간에 대해서 면적이 정해져 있어요. 개인 공간이 10제곱미터 정도가 돼야 되고요. 한 가구당 공용 공간을 쓸 수 있는 게 4제곱미터 정도는 돼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큰 건물이라면 임대사업자라면 주차장에 대한 기준이 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데서 이제 착안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 임대형 기숙사는 제가 건축 사무실도 몇 군데 들려봤는데 실질적으로 건축을 해보신 분들이 많지 않아요. 더군다나 이걸 새로 짓는 거 말고 리모델링으로 하신 분들이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경매로 뭔가 낙찰받아서 이걸 임대형 기숙사로 바꾸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건축사 사무실을 좀 많이 다니셔야 되고 그리고 시군구청에 가서 내용을 확인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시군구청에서는 대답을 해주는 게 보통 주차장 정도만 얘기해 줍니다. 아, 주차장이 연면적 200제곱미터당 하나니까 큰 문제가 안 돼요. 나머지 허가 내용은 설계 도면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임대형 기숙사를 한번 설계를 해본 그 건축사 사무실에 가보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용도 변경에 대한 내용을 했는데 교육 관련 시설을 상가로 바꾸는 거는 하위 단계의 시설군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신고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임대형 기숙사도 공동주택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허가사항이 아니에요. 그 대신 이제 건축법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지는 따로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하위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용도 변경하기에 수월할 수 있겠다. 근데 아직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험치들이 많이 없어요. 그 시군구청 들어가셔서 건축과에 문의를 하셔도 꽤 많은 주무관님들이 당황하시고 헤매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더 많이 알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노유자 시설이 문제가 뭐가 있느냐? 노유자 시설에서 경매할 때 정말 중요한 건 처분 허가서라는 게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이 처분 허가서는 뭐냐 하면 우리 뭐 종교시설이나 교육시설이나 이런 재단 같은 경우는 이 부동산을 함부로 매매를 하거나 임대를 놓거나 할 수 없게 처분 허가서라는 거를 이제 약정으로 넣어 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농취증처럼 이거를 처분 허가서를 낙찰받고 7일 이내에 내지 않으면 입찰 보증금이 몰수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가 노유자 시설인데 내가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 시군구청에다 전화를 해서 처분 허가서가 필요한 물건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게 경매지의 매각 물건 명세서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포함이 안 돼 있는 경우들도 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분 허가서는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걸 누가 확인할 수 있느냐? 보통은 채권자 그리고 주무관청에서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확인을 했는데 은행 같은 경우는 보통 경매가 되면 그 처분 허가서를 법원에다 같이 제출합니다. 처분을 해도 된다. 매매해도 된다. 이런 내용이라서 보통은 채권자들은 제출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제출이 안 됐다. 그럼 주무관청에다 내가 낙찰을 받아도 괜찮은 거냐? 이거는 소유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라서 낙찰 받아도 소유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거는 명도 부분이에요. 명도. 왜 우리 집 명도할 때 아픈 어르신이 계시면 강제 집행 잘 안 해주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해요. 노유자 시설은 안에 있는 임차인이 명도 저항이 좀 거세다 하면 길어질 수 있어요. 특히 왜 우리 요양원 이런 데들도 이제 노유자 시설로 나오거든요. 그런 데 가보면 보통 뭐 한 어르신들 베드가 막 5, 60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5, 60명에 대한 어르신을 다 명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명도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되시고 임장 가시면 꼭 만나보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은 노유자 시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는데 그러면 얼마나 많이 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위에 있는 거는 여기 성남시 더 헤리티지 같은 경우는 임대형 주택이에요. 그리고 대항력이 있는 것들이고 보증금이 꽤나 크기 때문에 확인하셔서 들어가셔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 창원이네요. 그냥 봐도 색깔이 알록달록한 게 어린이집이죠. 어린이집이다. 지금 현재 경매가 진행될 때는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이게 소유자가 어린이집 회사인지 임차인인지는 확인을 좀 하셔야 됩니다. 쭉 내려가 봤는데 뭐 사건이 복잡하니까 그런 내용들은 좀 내려놓고, 임차인이 없으면 소유주가 전부를 사용한다. 그러면 여기에 영업이 되고 있다면 명도의 저항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 건축물 대장을 이제 열어봐야 되겠죠. 건축물 대장을 열어봤더니 3층짜리 건물이고요. 연면적은 996제곱미터. 그러니까 우리가 200제곱미터당 하나씩의 주차장이 필요하니까 이걸 전부 다 임대형 기숙사로 한다 그러면 5개의 주차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주차장 보니까 5개, 3대가 되어 있는데요. 정확하게 가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 건물에 붙어 있는데 3대가 있을 수 있고요. 다른 필지에 내가 따로 주차장을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내 건물이 앉아있는 땅에 있는 건지 아닌지를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쭉 처음에 15년도부터 어린이집으로 만들었네요. 우리가 잘 찾아보시면 원래 주택이었는데요. 다가구 주택이었는데 어린이집으로 용도를 변경했던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낙찰을 받으면 그냥 그대로 옮겨 타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주차도 이미 그 전에 확보를 다 해놨을 거니까.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노유자 시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위반 건축물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임장 가서 확인하실 때 눈으로 위반 내용이 있는지도 확인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럼 위치 한번 어린이집으로 쓸만한 지역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지역인지. 지금 보시면 그냥 대충 봐도 보이죠? 횡합니다. 어린이집으로는 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여기에 빌라 몇 세대 있는 걸로 끝이니까. 지구 단위 계획이 묶여 있는 걸로 봐서는 요거는 한번 시청에 들어가셔서 지구 단위 묶인 거 뭔지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있는 공업 지역에서 일로 와서 기숙사를 쓸 것 같지도 않아요. 그 여기에 내가 이 어린이집을 받아서 근린생활시설 건물, 뭐 1층에는 커피숍 이렇게 한다 그래도 지금 요걸 봤더니 자 볼게요. 이거 지구 단위 계획 확인해 보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도로 보이세요? 도로 계획된 거 이렇게 보이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도 도로가 계획되어 있네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네요. 이게 실제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언제 하는 건지, 정말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는 지자체에 좀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럼 우리 토지이용계획 열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지구단위 계획 서 있으면 토지이용계획원에도 뜨거든요. 외감지구. 그러면 이제 우리 외감지구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야 되겠죠. 그죠? 지자체에도 물어봐야 되고. 토지이용계획원에 도로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림을 그렸다 그래서 이거 그려진 게 전부 다 시행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걸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된다 그러면 뭔가 도로가 새로 생기고 여기를 일종 일반으로 해놨네요. 빌라 단지들이 들어온다던가 하면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어요. 뭐 1층은 커피숍, 2층은 사무소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통건물로 할 수도 있죠. 대로에 붙어있는 건물이니까. 이런 것들을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밑으로 이제 또 쭉 내리다 보면 뭐 시골에 있는 거는 대부분 다 요양원일 거고요. 한적한 데 있는 건 요양원일 거고, 쭉 보면 청주시 흥덕구 한번 볼까요? 지금 청주시 흥덕구 같은 경우는 그리고 16억입니다. 16억이고 토지 면적이 240평이에요. 근데 건물 면적 280평이야. 그러면 토지도 엄청 넓다. 건물도 280평이니까 우리가 949제곱미터라고 계산을 했을 때 5대의 주차를 뽑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쭉 보시면 임차인이 없고 전부를 소유자가 사용하고 있다. 유치원을 계속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그냥 어린이집이죠. 어린이집인데 위반 내용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좀 위반이 있을 것 같고. 근데 건물은 옥상은 옥상 방수 다시 다 해야 되겠네요. 이것도 제주의 건물일 거고, 위에 층에 갖다 놓은 컨테이너도 치우면 될 거고, 그리고 지도상에 네모 반듯반듯한 데 있는 걸로 봐서는 꽤 괜찮다. 근데 요거는 용지 자체가 종 변경이 안 될 것 같아요. 시군구청 확인을 하시면 되고, 건축물 대장 한번 열어봅시다. 연면적은 910이니까 5대가 필요하고요. 지하 1층, 지상 3층인데 우리 임대형 기숙사 같은 경우는 지하에 살게 할 수 없어요. 지하는 안 됩니다. 이제는 반지하를 못 만들게 해놨잖아요. 지하는 무조건 안 됩니다. 임대형 기숙사도 지하는
허가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하는 그냥 창고처럼 써야 될 거고 2층짜리 건물이네요. 2층짜리 건물이고 보면 5개 4대 지금 4대 우리가 5대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4대가 있어.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한 대를 어떻게 할 건지를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해서 그 한 대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임대형 기숙사로 뽑을 수 있겠죠. 연면적이 900이잖아요. 900인데 우리가 한 호실당 14제곱미터가 돼야 됐잖아요. 임대형 기숙사 같은 경우는. 그럼 14제곱미터인데 우리가 공용공간 뭐 복도 빼야 되고 못 빼야 되고 못 빼야 되니까 30이라고 계산해 볼게요. 2배로. 그럼 30제곱미터면 30호실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900제곱미터니까. 그럼 30호실이라 그러면 우리는 임대사업자를 가지고 임대형 기숙사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안에는 다 털어내야 되고 다 새로 설비는 해야 됩니다. 칸칸을 다 나눠야 되니까. 그건 이제 건축에 대한 부분이니까 건축비는 들어갈 거예요. 포인트는 노유자 시설은 경쟁이 치열하진 않다는 거예요.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학원이랑 유치원이랑 했다가 뭐 어린이집으로 했다가 위반 건축물 주차장에 뭘 세웠었나 봐요. 그리고 네, 그 다음에 뭐 큰 문제 없네요. 그럼 노유자 시설을 우리가 대출을 받는 데는 문제가 있느냐? 네, 대출 받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포인트는 모든 경매는 똑같아요. 유찰이 많이 된 거 받으면 대출 비율이 높아집니다. 결국은. 그래서 오늘 좀 라이브를 좀 길게 했는데요. 요즘 같은 시기에 뭐 집이 어려워요. 뭐 이런 거 때문에 다들 고민이 많으시고 앞으로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으신데 경매는 한 번 배워두면 평생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정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매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요새 젊은 친구들이 왜 집을 안 사고 오마카세를 먹고 하는지 아세요? 젊은 친구들이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을 해도 10억짜리 집을 살려면 80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집을 안 사는 겁니다. 그럼 나는 내 아들이 80년 동안 집을 못 살 거니까 넌 그냥 회사나 다니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공유를 하고 돈을 벌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경매는 정말 없는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정말 희망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경매를 공부를 하시든 독학을 하시든 도전을 하시는 게 중요할 거고 그 도전을 통해서 한 번의 낙찰 경험이 평생을 가는 원동력이 될 거예요. 매매사업자도 공부하시고 경매도 공부하시고 매매사업자를 꼭 내서 경매로 1년에 2건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지 마세요. 그냥 1년에 한 건 경매 받고 1년에 한 건 일반 매매하고 그러면 2건이잖아요. 그럼 매매사업자 돌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시고 나는 왜 계속 돈을 못 벌고 있는지 고민도 좀 해보시고 저희랑 같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그룹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회원님분들은 궁금하신 거 있으면 따로 연락 주시고 비회원님들은 저희가 경매 수업을 계속 오픈을 하고 있으니까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늦은 밤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